유영재 확인된 결혼만 최소 3회. 선운숙도 3혼 몰랐다. 이게 가장 지금 큰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영재 씨가 확인된 결혼만 최소 3회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3혼 사태. 이게 참 많은 분들에게 큰 분개함을 느끼게 만들고 있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유영재 씨와 이 많은 여성 팬들과의 모습들이 그 당시에는 참 친숙하고 친근하고 팬과 연예인이 참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면, 이 3혼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유영재 씨가 많은 여성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영재 씨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침묵하겠다. 그런데 사실 침묵이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거나 단순 루머라면 침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버젓한 증거들이 기사화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한다?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제대로 된 사과와 어느 정도의 해명,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던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시키던지, 연예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일정 부분은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혼된 사태만으로도 지금 3혼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진호 유튜버 영상에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3혼 사태가 벌어졌지만 결국 45년차 명품 배우라고 평가받던 선우은숙 씨가 결국 유영재라는 이 라디오 DJ, 방송인을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큰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런 대중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 혼인 취소 소송 이야기까지 기사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맥락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두 분이 조정 이혼을 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조정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과정 중에 양쪽의 혼인 이력을 다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우은숙 씨가 이 조정 이혼 중에 변호사를 통해서이긴 하겠지만 유영재 씨의 3혼, 물론 이 3혼 중에 몇 번의 결혼이 진짜 혼인신고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첫 번째 혼인신고만 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물론 쭉 나열을 해보자면 결국 최종 법적 조정 완료 시점에는 이 유영재 씨가 몇 번의 혼인이 있었는지를 다 인지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인지를 한 상황 속에 그냥 법적 절차가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 이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 억울하고 통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정 이혼을 통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됐을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생각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만에 하나 유영재 씨의 혼인신고 이력이 정말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선우은숙 씨가 확인할 길이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조정 이혼 자체가 선우은숙 씨가 이 동치미를 촬영하는 중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최근 4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기사화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3혼 사태 자체를 선우은숙 씨가 최근에 알게 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두 번째 골프 선수가 있었고, 세 번째 사실혼 관계녀가 있었는데 이들이 혼인신고를 만약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최종 법적 조정 기간에도 단 한 번에 첫 번째 부인과의 혼인신고 이력만이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 선우은숙 씨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골프 선수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한간에 알려진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역시 이진호 유튜버가 직접 발췌한 내용일 뿐, 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최종 법적 조정 완료 시점에 선우은숙 씨가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나는 정리하겠다. 그냥 이 사태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 나는 재혼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부담이 컸다. 귀찮다. 왈가왈가하기 싫다라면서 그냥 빠르게 마무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신고 이력이 한 번밖에 법적 서류에 나와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선우은숙 씨가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 조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기사화를 통해서 인지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혼인 무효 소송이 충분히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우은숙 씨와 관련돼서 지금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동치미 11일 날 정상 녹화를 진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방송이 13일 날 토요일 저녁에 방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방영이 되는 내용 안에 이혼 심경을 최초 고백하겠다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진 겁니다. 각종 추측을 잠재울 수 있을까? 사실 이 사태를 전달한 이준호 유튜버의 말에 따르면 선우은숙 씨가 굉장히 눈물의 심경을 밝혔고, 어떠한 내용을 정확하게 밝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건 선우은숙 씨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고, 이 유영재 씨의 여성 문제에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그 내용이 방송을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기사가 엄청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 유영재 씨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못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많은 대중분들은 그저 감정에만 호소할 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사실이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했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진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선우은숙 씨가 바로 동치미 방송에서 이혼 심경을 직접 밝힌다. 그런데 최근 11일 날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MBN 측에서도 이게 아마 굉장히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이틀 만에 편집해서 방영이 된다라는 거 보니까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머니, 애 낳으면 봐주실 거죠? 라는 주제로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선우은숙 씨가 당연히 등장을 하고요. 특히 이 과정 중에 선우은숙의 심경 고백이 단독으로 방송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유영재와의 이혼과 관련하여 많은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우은숙이 직접 동치미 녹화 현장에서 솔직한 심정을 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재 씨는 이 유튜브 라디오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랐던 희망과 바람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한 탓이다 라고 심경을 고백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죠. 그런데 이게 희한한 건 선우은숙 씨의 이 진심이 동치미를 통해 밝혀진다라는 기사가 쏟아지자마자, 아니 그 이전에도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 방송 촬영을 했다라는 기사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맞습니다. 딱 하나예요. 굳이 방송에서 말해야 하나, 이겁니다. 사실 연예인들의 이혼이라던가 여러 입장문은요, 보통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곤 합니다. 그런데 선우은숙 씨는 이걸 굳이 방송 출연을 해서 발표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단 몇 달이라도, 아니 한 달이라도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이 뜨거운 사태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방송 출연을 다시 해도 되잖아요. 이 배우자와의 사별을 한 연예인들조차 보통 보면 어느 정도 쉬었다가 금방 방송 활동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MBN과의 고정 출연 계약서도 적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도 또 본인 스스로의 입장에서도 서로가 이것을 좀 조정해서 역풍이 불지 않게끔 한 달 정도라도
단 몇 회차만이라도 휴식 시간을 준 이후에 충분히 공식 입장 발표를 하고 나서 방송에 등장해도 되는데 이 두 쪽 다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MBN 방송사 측에서는 시청률을 고려했던 걸까요? 물론 방송사이기 때문에 시청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고정 출연자라는 계약 관계 때문일까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걸 방송에 나와서 왜 이야기를 하냐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속풀이에 나선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동치미를 통해서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방송 출연분에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 재밌다라고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속 시끄럽다. 도대체 두 사람이 저럴 거면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같이 사네 못 사네 정말 머리 아프다라고 했던 분들이 많은가요? 정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나온 것도 아닌 마당에 이혼까지 했는데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굳이 심경을 밝힌다? 많은 분들의 이 선우은숙 씨에 대한 하차 요구가 왜 촉발되고 있는지 이 제작진과 당사자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차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몇 주차라도 휴식을 취했다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복귀하면 좋을 텐데 결국 이 무리수가 이 MBN 동치미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치미 잘 보고 있는데요. 연예인 이슈 되면 좀 출연을 보류해 주세요. 선우은숙, 유영재 왜 TV방송 고정인지 시청자들은 헷갈립니다. 귀와 눈이 어지러워요. 방송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를 보면 누가 결혼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출연을 안 하면 안 됩니까? 너무 부정적이고 개인 가정사를 다 까발리고 본인이 뭐든 다 잘했다고 하는데 시청자들은 피곤하고 MBN 애청자로서 국민 정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보니까 이혼 조정 중에도 유영재 씨와 방송 출연하여 부부 행세를 하고 시청자를 기만했는데 선우은숙 씨를 하차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 영상의 댓글들을 비롯하여 시청자 게시판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국민분들을 참 피로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굳이 같은 동치미에 등장을 해서 심경 고백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며느리, 동서, 나아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까지 왜 유영재 씨와의 결혼 사태에 대하여 그러한 발언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선우은숙 씨가 굳이 방송에 등장해야 했을까요? 저는 참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벚꽃이 야속해 선우은숙부터 오승현, 이혼 폭풍, 여전히 참 안타까운 4월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겠습니까? 특히 여기에서 이번 이혼 사태에 대해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이 바로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벚꽃놀이로 행복한 시기를 보낸 4월달이겠지만 이 누군가에게는 이별과 이혼의 아픔이 있었던 4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4월 초반이 지나가고 있을 뿐인데 이 선우은숙 씨는 왜 안타깝게도 이런 기사에 함께 포함이 되고 말았을까요? 아시다시피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이혼 소송이 끝났음에도 오히려 조용하게 조정 이혼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본인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더욱더 시끌시끌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많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유영재 씨의 사실혼 여성과의 양다리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혼, 3혼, 4혼, 4혼이라니 살면서 전 들어본 적도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와 빠른 시간 내에 혼인신고를 했었던 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 보니 이거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왜 동치미에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개탄스러움을 쏟아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뽀뽀하는 이 장면,
이제는 이 장면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댓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영상이 그래도 선우은숙 씨와 관련하여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가 아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영상들에서 하나같이 언급되는 것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와 방송에 등장하여 60대가 저렇게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축복받아야 하는 결혼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60대, 70대, 80대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 진실된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고 결국 이혼이 됐으며,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결혼 생활이 빗바래진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아예 결혼에 대한 기억을 삭제하고 싶은 그런 생각마저 들 거라고 상황이 보여집니다. 유영재 씨의 실제 육성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어떠했습니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은 그저 침묵만을 지키겠다, 다 아시지 않냐? 그런데 과연 대중들이 뭘 알 수 있다는 걸까요? 본인이 침묵을 지키면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한 것을 모두 인정할 테니 그저 조용해질 때까지 칩거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질까요? 어떤 분은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유영재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동치미와 라디오 방송, 유튜브 3개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이 동치미에서는 거의 잠정적 퇴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선우은숙 씨의 촬영만이 예고돼 있을 뿐 동치미에서는 유영재 씨를 다시 부르겠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 씨가 라디오 방송마저도 하차하게 된다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거다. 아시다시피 목동에 있었던 오피스텔 한 채, 사실 그 오피스텔 한 채도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에 동거녀와 생활했었던 오피스텔이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자산이 해봐야 2억 정도 된다. 물론 2억도 큰 금액입니다만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일 것이고, 유영재 씨 역시 방송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맛봤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모아온 자산이 2억대 정도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방송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생각해 볼 땐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네요. 선우은숙 씨가 과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유영재 씨와 만난 지 3달 정도 돼서 이제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 중에 사실 결혼을 알리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너무 싫었다. 하지만 유영재 씨가 합법적인 부부가 됐고 서로 아플 때 또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혼인신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여 다시 생각했다. 그때 가족들의 응원도 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고 며느리 역시 여자로서의 삶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가족들 모두 기뻐하며 선우은숙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유영재 씨 가족도 너무 좋아하고 더 큰 대가족이 된 것 같다.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글쎄요, 결국 이혼 사태가 벌어지고 말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선우은숙 씨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유영재 씨의 과거 여성 팬들 또는 많은 재혼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뒤늦게 접하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우은숙 씨뿐만이 아니라 유영재 씨의 자녀들, 양측의 자녀들이 이 사태를 제대로 알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또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태에서 놓고 보면 이 유영재 씨 앞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 아줌마 팬들로 알려진 유영재 씨의 라디오 방송에는 여전히 후원금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 때 보면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의 후원금들이 그야말로 빗발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합해보면 한 방송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유영재 씨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도 하고 그것을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을 하면서 양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생각했을 때 이미 유영재 씨가 유명세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 속에
이 선운숙 씨와의 결혼으로 동치미 출연을 통해 더욱더 이름을 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유영재 씨가 생각보다 과거만큼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자신이 응원하는 누군가가 힘들 때일수록 팬들은 더욱더 똘똘 뭉치기 마련입니다.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분들도 유영재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오프라인 때 이렇게 어깨동무까지 하면서 이 선운숙 씨가 딱 꼬집어 말했던 아줌마 팬들이 좋아하는 유영재 씨의 스킨십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안아주거나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유대관계가 깊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라고도 하지만, 또 어떤 시선에서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하필 유영재 씨의 과거가 다른 무엇도 아닌 전처들과의 문제점들이 터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원래부터 녹록했다면 이러한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또 많이 보시기도 했고 또 저에게 물어보셨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상어보트 사건이에요. 이 상어보트,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유영재 씨가 이 선운숙 씨와 어느 정도까지 사생활을 공개했느냐? 신혼여행까지 동치미를 통해 방영을 했었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때 어떤 일이 생겼죠? 바로 상어보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유영재 씨가 신혼여행을 통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벤트가 바로 뉴질랜드의 명물인 상어보트를 타는 거였죠. 구명조끼까지 함께 입으며 본인도 함께 탑승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에 남편을 오로지 믿고 이 엄청나게 빠른 초고속 보트, 상어보트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어가 있는 물속에 보트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어처럼 생긴 초고속 보트를 타고 엄청나게 빠르게 질주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취향과 성향에 맞는 분들이라면 재미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영재 씨는 사전에 이 선운숙 씨가 굉장히 겁이 많다, 그래서 좀 더 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신이 뭔가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이게 같이 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게 한 명밖에 탈 수 없기 때문에 애당초 같이 탈 수가 없었는데 뭐 자신이 먼저 타고 와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선운숙 씨가 타고 나서 본인도 타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도 아닌 채 냅다 선운숙 씨만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에서부터예요. 사실 유영재 씨가 너무 신나 보이는 모습이 누가 봐도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굉장히 좀 골탕을 먹이려는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신이 타고 나면 분명히 아내가 타지 않을 것 같아 자신이 타기 전에 먼저 태웠다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 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안 탄 것 같거든요. 뭐 탔다라고 하면 제가 차후에 추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상어 모양으로 생긴 보트가 얼마나 빨랐는지 속도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잠수까지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 선운숙 씨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도 있는데 과거 이영하 씨가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선운숙 씨에 대한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또 이상한 이벤트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 유영재 씨는 이걸 알고 있는데 일부러 보냈다라는 것이 많은 여성분들에게 큰 경악을 선사했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선운숙 씨가 한마디만 외쳤어요. 여보, 여보. 여보라고밖에 외치지 않았고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상어보트가 공중으로 막 치솟는, 와, 이거 남자인 제가 타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하지만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어했었던 선운숙 씨의 모습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얼마나 유영재 씨가 남편으로서 아내인 선운숙 씨를 배려하거나 이해하려는 모습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물개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유영재 씨의 모습이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재미있다, 웃겼다가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난다, 어떻게 저렇게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신나할 수 있는 거냐. 선운숙 씨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았을지도 모르는 아주 힘든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때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웃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이혼 사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공개됐었던 삐그덕대는 결혼 생활 모습들이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선운숙 씨의 언니도 입을 열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였나 봤더니 선운숙 씨가 처음에 나 재혼한다라고 하니까 언니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정신 차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버럭 소리를 치더라. 저희 집안에서도 처음에 뭐래니? 라고 했다. 그야말로 깜놀했다. 시차 적응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언니마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고 정신 차려라고 말했었던 이 당시 때 선운숙 씨가 재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처럼 힘든 상황을 겪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영재를 향한 선운숙 씨의 애칭은 여보였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결혼 생활 내내 여보라는 호칭은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정말 잘한다 라고 웃으며 결혼 반지, 결혼식 이런 건 안 하기로 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결과부터 놓고 본다면 두 사람의 결혼이 결국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이 유영재 씨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재 3혼, 사실혼도 몰랐다. 선운숙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할까? 제가 사실 앞선 영상으로 다 전달을 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혼인 취소 소송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온 국민들이 일파만파 두 사람의 이혼 사태에 대하여, 특히 유영재 씨의 사실혼과 여러 전처들, 나아가 여성 팬들과의 사적 만남에 대한 부분까지 계속하여 폭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제 와서 굳이 혼인 취소 소송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더불어서 유영재 씨의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과 그 며느리까지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과연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선운숙 씨의 혼인 취소 소송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이미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선운숙 씨의 인생사에 유영재 씨가 존재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 3혼, 심지어 사실혼 동거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너무 빗바래진 결혼 생활이 되고 말았잖아요. 행복하게만 했었던 결혼 생활 중에 이혼을 했어도 사실 많은 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상식적인 선인데, 3혼에 사실혼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혼인 취소 소송, 아예 그냥 결혼 자체를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라고 하는 선운숙 씨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기사 내용이에요. 선운숙 동치미 녹화 예정대로 참여했다. 사실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저녁 시간대까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선운숙 씨 11일 바로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동치미 녹화에 정상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놀랄 수밖에 없죠. 당일날 오전까지도 선운숙 씨가 당일날 예정되어 있는 동치미 녹화에 정상 참여를 한다, 이혼 관련 발언을 할지는 상당히 미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 몇 날 며칠째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선운숙 씨 이 동치미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연상연하 커플로 그것도 8일 만에, 그리고 결혼 발표 한 달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말았고, 선운숙 씨와 이영하 씨와의 이 결혼 생활이 많은 분들에게 공개되어 있었고, 우리 이혼했어요 방송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면서 이 개인 가정사가 온 국민분들에게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영재 씨 같은 경우는
좀 제야의 강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수 있지만 꾸준히 라디오 방송을 수십 년째 진행을 해오면서 탄탄히 쌓여 있었던 일명 아줌마 팬들,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유영재 씨에 대해서 비판할 만큼 본인은 떳떳하냐. 이건 뭐 제가 떳떳하다 안 떳떳하다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냥 현재 나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열거하여 나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왜 분개함을 느끼고 유영재 씨에게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영재 씨의 이 과거사가 선우은숙이라는 유명 여성, 여배우, 심지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혼의 아픔을 가진 당사자와 불과 8일 만에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원래부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 유영재 씨의 과거 여성 문제점들 끊임없이 폭로가 예고되고 있다. 물론 이 모습들은 전부 다 자신의 팬들과 함께 촬영했던 사진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문점이 있었죠? 유독 여성 팬들과 가까운 모습의 이 유영재 씨가 뭐 당초 지금 예고되어 있었던 것처럼 사실상 어떻습니까? 아마 관련 추가 폭로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이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무려 3명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마당에 결론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존재했었던 여성 팬들과의 문제점들까지 지금 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이혼을 했지만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여성 팬들과 수많은 친밀한 모습을 이미 선우은숙 씨 역시 본인이 목격을 했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태가 점진적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유영재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나를 믿고 함께 하자라는 말에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심지어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자, 무슨 말인지 봤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씩 통화를 했는데 특히 대화가 잘 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내 전곡을 찌르는 게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날들을 지나왔고 남아있는 날도 금방이다. 왜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나는 삶에서 선택에 따른 소문이 불편하고 그래서 시도하지 않은 적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만날 수 없다.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날 믿고 한번 건너봐라 라고 말하더라. 그러면서 신뢰가 쌓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결정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냐? 있냐? 그러니 목사님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약속했다라고 해요. 결국 선우은숙 씨가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부분은 딱 2가지입니다. 나를 믿어봐라. 나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를 믿고 결혼해봐라고 했던 이 유영재 씨 입장에선 지금 끊임없는 여성 관련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말했었던 유영재 씨의 이 발언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작년에 제기됐었던 의혹과 의문점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에 대한 사과를 밝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소리가 뻔뻔하다. 파렴치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오히려 침묵을 지키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엄청난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괘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유영재라는 사람 한 명만을 바라보고 오죽했으면 유영재 씨가 빚이 있어도 상관없다. 남자 구실을 못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까지 막 쏟아냈을 정도인데 결국 그 결과 이혼으로 치닫고 말았고 그것도 정상적인 이혼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을 쏟아내놓은 채 종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 다시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를 위해서라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선우은숙 씨 역시 이 유영재 씨와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계속하여 방송에 이야기를 해오면서 이때까지 출연료를 받아왔으니 동치미 프로그램 자체도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유영재 씨에게 아시다시피 아들이 한 명 있죠. 그리고 결혼까지 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선우은숙 씨와의 재혼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미친 짓인가? 기적인가?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하도록 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유영재 씨가 당시 한 언론사를 통해 나눈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도 하고 운명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한가?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랑할 시간도 빠듯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섭리와 다를 바 없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놀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60이 넘은 그런 상황에서 청춘처럼 뜨겁게 사랑하다 싸웠다 토라졌다 그런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다면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서로에게 믿음이 있고 존중이 있고 신앙생활을 함께 잘할 수 있느냐를 살펴봤으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을 해보자고 했다. 선우은숙 씨가 재혼은 절대 안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고 10년 뒤면 70, 20년 뒤면 80이다. 이제 우리가 사랑할 시간도 빠듯한데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사랑의 방정식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나라는 특히 법적 신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런 점에서 서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축하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것이 축하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빗발해지고 발목을 잡게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선우은숙 씨의 방송 하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유영재 씨 때문에 빗발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어요.